여야가 서로 그 줄다리기를 하면서 그 어렵사리 이 개헌 정개특위 구성에 그 합의했었죠. 그리고 어제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만 제1야당인 그 자유한국당 6월 지방선거 개헌 동시 투표를 마련하겠다며 장애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이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네. 어제 바로 이 광화문의 그 장애 투쟁에 나섰었더라고요. 어제 문재인 간제개헌 저지 그리고 국민개헌 선포의 날, 이거는 장애 투쟁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선포의 날, 국민개헌 선포의 날 기자회견을 네. 광화문 세종대왕 동산 그 아래에서 했다는 그런 네. 의미죠. 예. 어제 이제 그 미세먼지 때문에 상당히 네. 좀 날씨도 좀 좋지 않았는데 이 광화문에서 이제 굳이 이제 그런 기자회견을 가지셨는데 뭐 이 광화문에서 굳이 그런 기자회견을 가진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제 미세먼지 정도는 충분하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광화문은 대한민국 정치의 1번지입니다. 이제. 네. 그렇기 때문에 광화문에서 특히 세종대왕 지혜와 슬기로운 세종대왕 동상 아래서 국가 체제를 바꿔내는 이 개헌이야말로 국가의 백년지 대계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거기서 했죠. 예. 자, 이제 그 정부 여당은 그 6월 지방선거 때 그 개헌 동시 투표를 좀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좀 선을 그은 건데요. 예. 그렇다면 앞으로 그 개헌 정개특위 어떻게 좀 참여를 하실 계획이신지요? 그러니까 지난 연말에 여야가 어렵게 국회 본회의 합의를 이뤄낸 사안 중에 하나가 네.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와 사법개혁 특위, 이 두 개 특위 기간을 올 6월 31일까지 가동 운영하는 걸 합의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청와대가 집권 여당 민주당을 아바타 취급하고 또 국회를 거수기 취급하는 그런 형식의 대통령 신년사에서 한마디로 이 개헌 가이드라인까지 대통령이 직접 제시했어요. 네. 그리고 뭐 조금 기다려 보다가 뭐 국회에서 개헌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은 대통령 개헌으로 가겠다. 뭐 이렇게 국민들한테 공개적으로 선포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신혼일반까지 하면서 끼어들 일이 따로 있지.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나 이제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그 지난 대선 때 그 여야 후보들 가리지 않고 다들 올 그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그 개헌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약을 한 만큼 국민에 대한 약속은 지켜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지난 대선 공간에서 후보들이 개헌의 필요성은 다 인정하고 그 시기를 뭐 지방선거 때 하는 것도 대체로 좋겠다는 그런 공감을 가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후보는 후보로서의 입장인 것이고, 자, 이제 지금 한국 상황을 보십시오. 이번 6.13 지방자치선거에서는 우리 유권자 국민들이 작게는 8표, 많게는 9표의 투표를 해야만이 개헌 투표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 8표, 9표의 주권 행사가 이 냉철한 이성과 판단 속에서 이 국가의 백년지 대계 국가 체제를 바꾸는 이 개헌이 제대로 이렇게 판단되어지겠냐 이거예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개헌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국회에서 합의를 해야죠.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에서 이걸 합의도 하지 않고 그냥 대통령이 개헌 날짜 못 박아놓고 거기다가 개헌 내용을 갖다가 잡아라 이렇게 한다면은 안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개헌의 핵심은 이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을 내려놓는 것인데 자신들이 또 정권을 잡고 나니까 이 권력 한마디로 구조개편에 대해서는 전혀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뭐 국민 기본권이나 지방분권제 이렇게 손쉽게 갈 수 있는 내용만 이번에 개헌을 하고 막상 최순실 국정농단의
폐해로 네. 우리 국민들이 촛불을 들은 것이고 그 제왕적 권력을 청산하고 인사와 행정을 비롯해서 KK 쌓인 이 국가 시스템의 적폐를 청산하는 그런 개헌에 대한 의지는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그렇다면 말이죠. 결국 이제 그 예. 국회에서의 이 논의가 좀 제대로 되자면 설령 시간을 갖고 한다 하더라도 예, 이 예. 각 당의 입장들이 조율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그 자유한국당은 그렇다면 이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 대략 예. 어떻게 좀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는지요? 저희 자유한국당은 이번 6월 30일까지 네. 이제 헌법개정 특위가 이제 가동 운영되는데 이걸 꼭 6월 30일까지 이렇게 뭐 그 기간에 굳이 뭐 이렇게 시간을 걸어가면서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여야 간에 개헌 논의가 합의만 이루어지면은 올 연말까지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개헌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인데 올 연말을 앞당길 수가 있겠죠. 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이 헌법 개정과 또 선거구제 개편 또 관련한 여러 가지 이 권력 구조에 관한 문제점은 지금 각 정당별로 조금 인식이 달라요. 이거는 네. 전체 패키지 딜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그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제 그 좀 밥값하는 국회가 돼야 된다. 예. 이런 말을 좀 하셨잖아요. 자, 그 예. 말은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정세균 의장이 어제 국회가 밥값을 하는 국회도 돼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대통령 개헌에 대한 우려를 많이 표명을 했죠. 네. 국회가 개헌을 하는 그런 헌법 개정의 주 무대인 것이지 그 권한을 대통령이 이렇게 가져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세균 국회의장님 말씀대로 이번만은 국회가 정말 이제 30년 전에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한 번도 시대 정신에 걸맞는 헌법을 손보질 못했어요. 네. 이번은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유한국당이 앞장서서 발걷어 붙이고 반드시 국민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국회에서 이 논의가 좀 더 좀 속도를 낼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보는데요. 예, 예. 좀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청와대에서 그 발표한 그 권력기관 그 개혁안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네. 정부는 이제 그 권력기관의 그 사유와 권력남용을 좀 개혁해내겠다. 이제 이러면서 권력기관 간의 그 견제와 균형을 이제 그 기본 골자로 하는 이 개혁안을 발표를 했는데, 예. 자, 이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좀 어떤지요? 저는 한마디로 그 권력 구조 개편에 관한 문제는 이 역시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를 통해서 개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인 한마디로 참모인 조국 민정수석이 사법개혁도 가이드라인을 또 며칠 전에 제시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작년 연말 그렇게 국회가 사법개혁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이것도 특위기간을 6개월간 정해가지고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참인데 청와대가 일방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버리면 국회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그냥 그 발표한 그대로 이제 민주당은 그 가이드라인 가지고 국회에서 사개특위에서 협상에 임할 것이고. 네. 그러나 또 이제 야당 네. 입장에서는 청와대 입장만 존중하는 그 민주당 데리고 무슨 협상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꼭 그 청와대에서 이제 그런 내용을 밝혔다고 해서 꼭 그대로만 하겠다. 뭐 이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야당과 논의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자세 아닐까요? 그러니까 네. 뭐 저희들도 일방 통행식 그런 당청 관계에서 최순실 한마디로 이런 국정농단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 그 한마디로 과오 때문에 네.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저희들이 야당이 되어 있음에도 국민적 신뢰와 또 지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걸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네. 예? 지금 청와대가 일방 통행식으로 당청 관계 가져가는 그 언제까지 이렇게 상전 모시는 식으로 민주당이 뭐 그런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면
뭐 자유한국당 꼴 날 겁니다. 네. 한마디로. 자, 그러면 이 그 자유한국당은 이 국정원이나 검찰, 네. 경찰, 그 좀 개혁돼야 된다는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당연히 검찰과 국정원 개혁해야죠. 검찰 개혁, 또 국정원 개혁. 이제 우리 국민들 상식선상의 개혁을 해야 될 부분을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국회가 사법개혁 특위를 만들고 또 국가정보원에 대한 개혁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네. 국회 정보위원회 차원에서의 활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청와대 아니면은 모든 게 안 된다는 식으로 청와대가 이렇게 속도 위반까지 하면서 끼어들기를 하는 겁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죠. 네. 자, 잘 알겠습니다. 좀 여러 가지 좀 물어볼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그 다음에 다시 좀 초청을 해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그 김성태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